아버지는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팔려고 했으나 결국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부모를 위한 교훈. 명철 씨는 늘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80세가 된 그는 자식들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공 씨는 자식들과 나눈 대화에서 느낀 실망감이 깊어졌습니다. 너희들은 나 데리고 살 생각이 있긴 한 거니? 일명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이 삼아들과 딸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돈 한 푼 없는 늙은이라도 그럴 거냐? 명철의 질문에 자식들은 머뭇거렸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 라고 말은 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명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참고로 난 이제 한 푼도 없다. 아파트도 팔았고 가진 돈은 전부 기부해 버렸다. 아들 공현우가 딸 민지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할 만큼 기분이 좋은 줄 아냐? 내 전 재산을 다 기부했다. 이제 빈털털이다. 그래서 너희 둘 중 누가 나 모시고 살래? 자식들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남긴다는 게 말이 돼요? 자식들의 표정에는 실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명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했다. 남한테 줄 만큼 너희에게 줄 마음이 없다는 거다. 나는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남들보다 더 주면 줬지 부족하게 준 적은 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아들 현우는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저희에게 주셨으면 됐잖아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이 대화의 주인공인 명철 씨는 올해 80세, 그리고 그의 아들 현우는 52세, 딸 민지은 47세입니다. 명철 그동안 자신이 모은 재산과 아내가 남긴 돈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그리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평생 성실히 모은 재산과 아내의 보험금이 합쳐져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자식들이 그 돈에 눈독을 들일 만했습니다. 하지만 명철 자식들에게 한 푼도 물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두고 다투고 부모를 부담으로 여기는 모습에 실망한 명철 더 이상 재산 때문에 자식들에게 휘둘리기 싫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줄 의무는 지난 50년 동안 충분히 다했다고 여긴 명철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적하고 아담한 집으로 이사하며 모든 걸 비우고 조용히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이 더 이상 그의 삶을 좌우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탐내며 도둑질하듯 행동하는 자식들만 없으면 내 삶도 평온해지겠지?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명철 젊은 시절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죽을 힘을 다해 살아온 그는 마침내 40대에 들어서 모든 운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운도 좋았지만 그동안 쌓아온 노력 덕분에 그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운영하던 식당이 성공을 거두면서 꽤 큰 돈을 벌게 된 것이죠. 비록 부유층에 속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명철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하며 잘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는 집 한 채씩 마련해주며 충분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끝나야 할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손을 벌릴 때마다 도와주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자식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명철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실망한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찾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더 이상 그의 재산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명철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아들 현우가 딸 민지으로부터 뜬금없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재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명철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아들은 곧바로 이유를 댔습니다. 다들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모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옆에 있던 딸 민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긴 해요. 뜬금없는 질문에 명철 씨는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걸 알아서 뭐 하게? 자식으로서 궁금할 수 있다는 아들의 말에도 명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않는 이유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애게 죽기 전 어떤 재산도 당신이 죽기 전까지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말라. 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명철 당시 아내의 말이 과장된 걱정이라며 웃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후에도 보험금이 얼마인지도 안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돈 뺏어 가겠어요. 서운해요, 아빠. 현우는 서운함을 드러냈지만 명철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줬냐? 현우이 너는 사업한다고 돈 가져갔고 민지 너도 서방 회사 나온다고 돈 가져갔잖아. 말 그대로였습니다. 명철 아내의 유언대로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진 않았지만 필요할 때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는 기꺼이 도와주었죠. 하지만 자식들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정리한 돈은 어디 있나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 아들은 부모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 나 죽으면 다 알게 될 건데. 명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자식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에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무섭게 말씀하시네요.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자신이 모실 거라고 했지만 딸 민지도 자신이 모시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모실 테니까 걱정 마세요. 삼민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철 자식들의 다툼에 지쳐 말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효자인 줄은 처음 알았네. 됐다.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너희들끼리 싸울 필요 없다. 그리고 재산이 얼마든 나 죽으면 똑같이 나눠 가져라. 그날의 대화는 일단락됐지만 불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 문제로 다시 다투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얼마 후 명철 아들 현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모신다고 했던 거 빈말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는 건 어떠세요? 명철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또 그 얘기냐? 멀쩡한 집 놔두고 왜 너희 집에 가니?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지. 현우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불편하실 게 뭐 있겠어요. 아버지 집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한 만큼 아버지께 효도할 기회 좀 주세요. 며칠만이라도 저희 집에서 쉬다 가시면 좋겠어요. 아들은 아내까지 끌어들이며 간곡히 부탁했지만 명철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느껴지는 이기심이 눈에 보였지만 아들의 간절한 말에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명철 씨는 자식들의 다툼과 재산 문제로 인해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생애 동안 열심히 일해 모은 재산을 두고 자식들이 이렇게 싸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들의 효심이 정말 순수한지 아니면 그저 재산을 노린 것인지에 대한 의심도 커졌습니다. 명철 아들의 집에 며칠만 머물다 가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부모로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소를 짓지 못하고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명철 아들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아들 현우는 그저 아버지 놀러 오셨다 생각하고 편히 계세요. 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우 혼자 사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손자는 학교 근처에서 따로 살고 있었고 며느리는 전업주부로 늘 집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명철 하루 종일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며느리도 불편할 테지만 시아버지의 입장에서도 결코 편안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온 건지 모르겠네. 명철 집에서 하루 종일 며느리와 얼굴을 마주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 하루가 지나자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80세의 나이에 하루 종일 바깥에서 할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어색한 관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을 때 세금이 꽤 많이 든대요. 공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세금 내라면 내야지 뭐. 아들은 답답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세금 다 내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신대요. 결국 아들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참에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주시는 건 어떠세요? 명철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집을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냐? 아들의 돈 이야기에 명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자꾸 돈 얘기하더니 요즘 힘든 거냐? 아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세금을 덜 내는 게 좋잖아요. 라고 했지만 명철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집 팔고 너희 집에서 살라고? 안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다. 그 말에 아들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왜요, 아버지? 며칠 더 있으셔도 되잖아요. 명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뭐 하러 여기 있겠니? 며느리만 불편하게 하고. 아들의 집에서 지내는 며칠 동안 명철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상속 요구는 공 씨의 인내심을 한계에 다다르게 했습니다. 며느리도 싫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지속적인 돈 이야기는 공 씨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일찍 아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돈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어머, 사돈 오셨어요. 갑작스러운 만남에 명철 당황했지만 예의를 갖춰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돈과의 어색한 대화를 나눈 뒤 사돈이 과일을 깎아온다고 부엌으로 갔고 명철 그 사이 며느리와 사돈이 부엌에서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며느라, 명철 불편해하지 않게 잘 모셔야 한다. 는 사돈의 말에 명철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철 아들의 집에서 나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이 계속 돈 이야기를 꺼내고 자식의 집에서 불편함을 느끼며 지낼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명철 딸의 살가운 목소리에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됐다. 나 혼자 있는 게 편하다. 딸은 곧바로 물었습니다. 왜요, 아빠? 오빠네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명철 잠시 망설였지만 더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내가 아는 게 많아졌을 뿐이다. 내 걱정할 일은 아니다. 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속상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집으로 오시면 편하게 쉬세요. 하지만 명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너희 집에 가는 것도 별로다. 다들 사는 데에는 불편함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으니 나는 나대로 혼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말을 끝으로 명철 딸과의 통화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명철 마음속에서 몰려오는 감정을 차분히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거나 의지할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두고 속으로 계산하고 있던 자식들의 행동은 그를 더 이상 자식 곁에 머물 이유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이란 게 결국 이런 건가? 일명철 입안이 씁쓸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챙겨야 할 건 나 자신이지.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써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명철 고요하게 혼자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명철 택시에서 내려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며 딸이 설명한 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하려 했지만 소음이 심한 곳이라 통화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빠, 지금 무대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정문 말고 측면 입구로 오시면 될 거예요. 딸의 말에 따라 방향을 바꿨지만 명철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공연 끝나는 거 아닌가?
명철 초조해졌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주변 사람들마저 공연에 집중해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명철 결국 공연을 보지 못하고 로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괜히 나왔구나. 차라리 집에 있을걸. 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딸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공연이 다 끝나가요. 명철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공연장 입구에서 헤매다가 결국 못 들어갔다. 딸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미리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데리러 갔을 텐데. 명철 딸의 배려에 고맙긴 했지만 이미 공연을 놓친 상황이었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괜찮다. 너희들끼리 잘 봤으면 됐다. 내가 오지 말 걸 그랬다. 딸은 명철의 속상한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공연 있을 때 꼭 같이 보러 가요, 아빠. 그러나 명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음에 보자. 일라고 짧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철 공연을 놓친 것도 서글펐지만 나이 들어 자식들과 함께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자식들의 일상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갈 때가 된 건가? 그렇게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나도 내 삶이 있다. 명철 식탁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숨을 깊게 내쉬며 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민지야, 너도 너희 오빠도 다 큰 어른들이야. 너희가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왜 내 재산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달려드는 거냐? 딸 민지은 당황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도 아빠 도와드리고 싶고 유학 보내는 건 손녀를 위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명철 딸의 말을 끊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돈을 맡긴 적도 없고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더 이상 이런 이야기 그만하자. 나는 너희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 딸은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남편과 손녀도 조용히 그 상황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철 서운한 감정이 폭발할 듯 했지만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내가 무슨 큰 부자도 아니고 이제 너희들 각자 알아서 잘 살아야지. 나는 남은 시간 편하게 살다 가고 싶다. 민지은 입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철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듯 말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자식들한테 얽매이지 않고 살고 싶다.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다. 딸 민지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냥 아빠를 좀 더 잘 모시고 싶었던 건데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네요. 명철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민지야,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는 너도 내 가족을 잘 챙기고 아빠는 아빠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줘라. 그날 저녁 명철 조용히 딸의 집을 나섰습니다. 자신에게는 더 이상 자식들과의 재산 이야기가 아닌 진정한 평온과 독립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철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시골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온 이후 아들, 딸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었고 그 평온함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딸이 찾아왔습니다. 공 씨는 그들을 보자마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연락도 없이 가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아들이 현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딸 민지도 함께 따라왔고 그 역시 아버지를 찾느라 고생한 듯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 씨는 이들의 등장에 반가움보다는 불신이 먼저 들었습니다. 걱정,
너희가 무슨 걱정을 했다고 그래? 그게 다 돈 때문 아니냐? 일명철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들 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그런 말이 왜 나와요? 저희가 정말로 아버지를 걱정해서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연락이 끊기시고 아파트도 팔고 고향으로 내려오셨는지. 하지만 명철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까지 자식들이 그의 재산을 두고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자식들에게 어떤 믿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현우와 민지야, 이제 그만하자. 너희가 원하는 건 다 알고 있다. 너희는 내가 가진 돈과 재산만을 보고 나를 찾아온 거다.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내 뒤에서 재산을 두고 변호사에게 연락까지 했다는 거 다 알고 있다. 딸 민지은 놀란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빠,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럴 리 없어요. 진짜로 아빠 걱정 때문에. 하지만 명철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너희가 나에게 뭘 원하는지 뻔하지 않냐? 내가 가진 거 그게 다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한테 줄 것도 없고 바라지도 않는다. 여기 내려온 것도 너희와 떨어져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야. 아들, 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명철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길 건 아무것도 없다. 이제부터는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말아라. 그날 아들, 딸은 명철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공 씨는 자식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그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힘겹게 모은 재산을 더 이상 자식들에게 쥐어주지 않겠다는 결심은 공고했고 그 결심은 그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명철 그 돈으로 평생 즐겁게 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오히려 더 평온하고 자유롭다는 사실을 깨달은 명철. 이제는 더 이상 아들, 딸의 그늘에 갇혀 살지 않고 자신만의 인생을 찾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